공급은 늘어나기 어렵고 점점 수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이 AI 쪽이 계속 늦었잖아요. 네. HBM4에서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던진 건 맞아요. 근데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거는 오늘 모신 분은 AI 템베거 투자 책의 저자시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아주 그냥 매일매일 뉴스가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데요. 어제는 또 이 젠슨왕, 네.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 치맥 회동한 것이 또 아주 그냥 시끌벅적하게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놨죠.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게 뭔가 우리 자꾸 의미를 찾고 있었는데. 네. 일단 뭐 거기서 위너는 깐부치킨이 아닌가. 깜부치기 맞아요. 깐부 회동이라고 지금 언론들이 다 타이틀을 잡고 있고, 아 그것도 깐부라는 걸 또 이렇게 의도한 건가, 이 자리를 잡을 때 이재용 회장이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근데 그거 네. 엔비디아 젠슨왕 쪽에서 네. 깜부치킨 그 스토리 만들려고 했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도 나왔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깜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생각해서 스토리 만든 거라고. 역시 그 글로벌 기업은 다릅니다. 거기 깐부치킨 대표님이 서빙하셨다고. 아 그래요? 그럴만하지. 이거 네네. 전 세계적으로 사실 몇십억, 몇백억짜리 광고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역시 마케팅 전문가라서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빠졌어요. 그러게 원래 네. 정의선 회장보다는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메모리가 병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깐부 회동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미묘해요. SK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가 원래는 내년에 HBM 협상을 보통은 5월, 6월에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치, 1년치를 미리 다 예약을 해 놓습니다. 근데 올해는 서로 그 이견이 너무 컸어요. 엔비디아는 좀 많이 할인을 해달라. 좀 그 단가 인하를 해달라.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올려달라. 아. 네. 그게 계속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최근까지 사인을 안 했어요. 두 회사 간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뗀뗀하게 나오니까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8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면 상반기까지만 해도 범용 메모리가 그렇게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범용 메모리 라인을 HBM으로 전환하려는 그 어떤 니즈들이 많았죠. 네. 그런데 갑자기 8월부터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니까 지금 그냥 범용 메모리 팔아도 이익률이 50% 나와요. 네. 굳이 그런데 지금 HBM 전환해서 하이닉스하고 지금 싸우려면, 하이닉스는 지금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HBM 쪽에서 이익이 훨씬 더 많이 줄겠죠. 50%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젠슨왕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지금 이제 메모리 공급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삼성이 그동안에는 HBM4, 특히나 내년에 루빈 GPU에 들어가는 HBM4는 전영현 부회장이 적자를 내더라도 들어간다, 우리는. 네. 그게 여름까지의 스탠스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약간 그 별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죠. 왜냐면 범용 메모리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게 뭐 지금 네. 뭐 매일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젠슨왕이 AI 혁명이 2022년 11월 이후로 한국을 한 번도 안 왔는데 매번 대만만 갔죠. 대만 가서 TSMC 미팅하고 왔는데. 야, 네. 그거 보면은 네. 확실히 필요해야 맞습니다. 오는 거군요. 그렇죠. 트럼프도 아쉬우니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를, 특히나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니네 HBM 공격적으로 할 거야? 우리 안 하면 우리 좀 곤란해진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럼 현대차는 왜 왔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그게 이제 또 피지컬 AI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지컬 AI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이죠. 우리가 지금 피지컬 AI를 보면 크게 두 갈래를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하나 있는데, 그걸 두 개 다 지고 있죠, 현대차가. 자율주행하고 그 휴머노이드를 둘 다 지고 있는데, 현대차는 테슬라하고 다른 부분이 결국 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칩셋이 없죠. 두뇌 칩. 자, 그걸 딱 엔비디아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깐부. 자, AI 혁명 때 이제 앞으로 더 잘해보자. 자, 이거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서 뭔가 도움을 받고자 이런 어떤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급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8월부터 확 바뀌었어요. 갑과 이 을이. 디램이 맞습니다. 레거시 쪽이 확 뜨면서. 확 뜨면서 네.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레거시 뭐 지금 수요의 70%밖에 지금 공급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주문량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왜 이렇게 쇼티지가 난 거예요? 일단 이제 보통 우리가 메모리 수요처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서버는 이제 B2B잖아요. 네. 기업들이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PC 같은 경우가 B2C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스마트폰 쪽이 제일 컸어요, 비중이. 원래 메모리 수요에서. 그런데 AI 혁명이 시작되니까 서버 쪽 비중이 지금은 40% 중반까지 거의 근접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B2B하고 B2C가 거의 비슷해져요. 비등비등해지는데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AI 서버 쪽은 원래 수요가 좋았잖아요. 엔비디아 중심으로 뭐 그 GB200이라든지 GB300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요가 좋았는데 갑자기 일반 서버 수요가 터졌어요. 8월부터. 아마존이 기존에 주문하던 그 일반 서버 주문량의 2배를 주문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시장이 딱 그걸 캐치했습니다. 아, 저거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 투자한 거. 자, 일반 서버 저거 이제 교체 사이클 오는구나. 아하. 네. 그러니까 다른 서버 업체들도 이제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도 막 주문을 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B2C 쪽은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뭐 스마트폰이 네. 뭐 갑자기 잘 나가지도 않고 PC가 갑자기 더 팔릴 일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서버 쪽에서 계속 이걸 범용 메모리 땡겨가니까 여기 수요가 점점점 주는 거죠. 아, 여기 거 땡겨다 저쪽 맞습니다. 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최근에는 모바일 디램 뭐 그리고 이제 PC용 디램까지 이제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공급 업체들의 재고 상황을 보니까 보통 이제 메모리 회사들의 재고 상황이 그 참고해 보면 보통 6주에서 7주 정도는 쟁겨놔요. 네. 그게 이제 보통 평상 수준의 재고인데 그게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 재고를 보니까 2주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6주치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제일 먼저 삼성한테 전화했습니다. 우리 내년에 아이폰 신규 시리즈에 쓸 모바일 디램 1,300만 개 추가로 줘. 라고 그죠? 그러면 자 6주 재고가 남아 있는데 요거 상당 부분 재고 소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업체들 패닉이죠. 와 2주치밖에 안 남았네. 그럼 이제 일단 거기 그러면 메모리 수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거기 대표이사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야 일단 시장에 있는 재고 다 땡겨놔 라고 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때도 이렇게 그때는 좀 가수요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창고다 쟁겨놓자. 그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지금도 가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가수요가. 가수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급업체들이 의심하는 거는 우리가 2016년, 18년 슈퍼 사이클이 어떻게 끝났냐면 빅테크들한테 가스라이팅이 당했어요. 그 이제 그때도 그 메모리가 공급 부족하니까 네. 계속 빅테크 CEO들 와서 뭐 삼성 만나고 하이닉스 만나고 와서 야 우리 서버 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공급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투자를 못해. 빨리 캐파 늘려줘. 그리고 다른 CEO 와서 또 그러고 가고. 그래서 투자를 겁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막 주문량을 뭐 5분의 1 토막씩 막 내버린 거죠. 이게 그 공급 과잉이 되면 그럼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그걸 또 싸게 산 거죠. 아, 자, 그걸 당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허수 주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빅테크들이 여러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주문을 막 이제 중복으로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실 알 수가 없죠. 진성 주문인지 가수요인지 알 수가 없긴 한데 이제는 요 앞전 사이클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공급업체들이 이제는 섣불리 예전처럼 늘릴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전하고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젠순왕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아주 뭐 정말 몇 개월 만에 이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뀐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보니까 86조 매출에 순이익 12조 2,200억 나왔잖아요. 요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음.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9조 원대가 그럼 대부분이었고요. 3조 가까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전쯤에서 10조 원까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12조 원 나왔기 때문에 한 2조 정도가 더 잘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계산이 미스가 나왔냐? 반도체 쪽입니다. 아. 네, 반도체 그러니까 12조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저 같은 경우도 한 6조 중반을 봤거든요. 이제 반도체 쪽 사업부에.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게 7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천억 정도가 더 잘 나왔는데 그게 결국 메모리 쪽에서 생각보다 더 잘 팔았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그동안 계속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네. 파운드리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제가 8월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3분기가 실제로 가격이 반영된 거는 마지막 한 달이라는 거죠. 그러면 4분기는 더 좋을 더 것이다. 좋을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그 애플 실적 발표한 것도 보니까 애플도 지금 뭐 물량이 자꾸 나가서 12월 뭐 이렇게 갈수록 더 진짜 많이 팔릴 것이다 아이폰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쇼티지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이 널려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그 스마트폰 완제품의 쇼티지는 뭐 이거는 이제 약간 뭐 관세라든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또 미리 땡겨 넣는 수요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구조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기 어렵고 점점 수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이 AI 쪽이 계속 늦었잖아요. 네. AI가 이제 뭐 에이전트 AI가 된다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내년에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되면 기존의 모바일 D램을 8GB 정도, 12GB 정도를 썼다 그러면 여기서 50%씩 늘려야 돼요. 그게 AI 쪽에서 이제 메모리 병목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모바일 D램 상황이 굉장히 터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요청은 메모리 3사한테 다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나마 여유가 있는 게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플도 삼성한테 러브콜로 보내고 있고 엔비디아 젠슨학도 러브콜로 보내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삼성은 조금만 잘해주면 이게 또 뭐 품질에 문제 생기고 수율 문제 생기고 이러면 이제 정말 끔찍한 거고요. 만약에 개선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익이 나올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뭐 진짜 뭐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잡고 확 올렸더라고요. 근데 아까 7조 나왔다고 했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거 보면서 SK 하이닉스의 11조 4천억 이건 진짜 엄청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 HBM4를 납품할 거잖아요. 근데 그 원래 여름에 엔비디아하고 협상했던 그 가격보다 이번에 그 실적 발표하면서 엔비디아하고 사인을 했다고 했거든요. 내년치 다 팔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에 계약했던 가격보다 했을 뻔한 가격보다 지금은 훨씬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대한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뭐 100만 닉스 얘기 나오고 이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젠슨 왕이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도 많이 남기면서 뭐 그런 건데. 아니 근데 네. 그 지금 HBM3 12단까지는 지금 뭐 공진 납품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로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네네. 근데 16단 그다음에 이제 HBM4 이쪽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HBM3 12단은 들어갔는데 하이닉스 납품가보다 한 30% 싸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납품했다라는 데 이제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요. HBM4도 아마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가격보다 뭐 한 10% 정도는 깎아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뭔가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품질은 하이닉스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품질 테스트 콜을 올 4월부터 일단 해왔던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양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젠슨왕 입장에서는 얘들 둘이 못 해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거 보고 지금 꽃놀이패 들고 가격을 계속해서 잘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HBM4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나요? 일단 이제 지금 HBM4에서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던진 건 맞아요. 근데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거는 D램도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좋은 D램을 써요. 그러니까 한 세대 더 앞선 걸 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D램을 1B 그러니까 이제 10나노 5세대를 쓰고요. 삼성은 10나노 6세대를 씁니다. 네. 더 좋겠죠, 성능이? 그런데 제조 단가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HBM 밑에 제일 밑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 로직 칩이 있잖아요. 로직 칩을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10나노대를 씁니다. 근데 삼성은 4나노 핀패스로 해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성능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더 비싸겠죠. 그래서 저렇게 납품해서 돈이 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 입장에서는 아 그래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돈이 안 남더라도 해야지 자존심이 있잖아. 이렇게 이제 계속 음. 동료를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HBM, 근데 이거 말고도 AMD하고도 뭐 이야기가 있었고 했잖아요. 납품하고. 이 엔비디아 말고 좀 대형 거래처들 뭐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AMD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만 분위기만 해도 저 이제 AMD는 큰일 났다. 엔비디아하고 계속해서 경쟁률, 그 시장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는구나. 원래 블랙엘 나오기 전만 해도 AMD가 그래도 한 10%대 정도 마켓시어를 하고 그래도 엔비디아가 뭐 한 90%, 80% 후반대 이 정도 하고 좀 이제 서로 축소하겠구나라고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이 워낙 계속해서 쇼티지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AMD 칩을 쓰는 것보다는 자체 설계 쪽으로 많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이제 AMD의 마켓시어는 더 쪼그라들었죠. 엔비디아 점유율은 오히려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네. 지금 보면 파운드리에서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의 약간 그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오픈 AI가 전격적으로 AMD하고 손을 잡았죠. 네. 그래서 6기가와트 정도의 컴퓨팅 파워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6기가와트면 이게 한 30만 장 가까이 됩니다. GPU 그 MI 400 시리즈 정도. 그러면 30만 장 정도 들어가는데 AMD는 동급의 GPU, 엔비디아 GPU 대비해서 HBM을 거의 2배 가까이 씁니다. 네. 그러면 HBM을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혜죠. 근데 AMD의 HBM은 삼성이 상당 부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AMD가 또 오라클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라클은 철저한 엔비디아의 충성스러운 고객이었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 칩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지난 그 여름에 이제 행사를 해서 이제 앞으로 AMD하고 손을 잡고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우리도 확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AMD 지금 영업 상황이 좋긴 합니다. 물론 MI400이나 MI450 같은 경우가 잘 나오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잘 나온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저게 가격이 터프한 엔비디아보다는 AMD 쪽이 좀 더 해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보면 또 엔비디아가 불안한 거죠. 삼성이 혹시나 우리 쪽이 열심히 안 하고 저쪽에 열심히 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지, 돈 많이 남는 고객이 맞습니다. 최고죠. 그렇죠. 이게 뭐 치맥 한 잔 마셨다고 그렇게 사인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네.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기업의 운명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인 정말 잘해야 되는데요. 하이닉스가 만약에 지난 여름에 그 엔비디아의 구매 담당자가 요구하는 대로 사인했다 그러면 내년 이익은 아마 올해보다 뭐 만나야 20%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인 안 하고 이번에 하니까 내년 이익이 올해보다 뭐 2배 가까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야, 대단하네요. 근데 어쨌건 그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그 HBM 독주 이것을 그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긴 아직 어렵다고 봐야겠죠. 기술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 많은 검증의 시험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C D램을 메인으로 하는데 원C D램이 아직까지는 수율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도 나왔다가 80%로 잘 나오기도 했다가 이런 쪽에서 좀 이제 안정적인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 다이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제 검증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마지막 3분기 9월 달 적용된 게 이제 지금의 실적이니까 4분기 때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네. 네.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D램도 가격 많이 올렸고 낸드도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10만 전자가 좀 자연스럽게 그냥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그 삼성전자 진짜 하늘에 운이 다 모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던데 파운드리 쪽이 사실 되게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어디죠? 그 애플에서도 들어오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 가면서 이제 뭔가 이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기대들이 상당히 크던데요. 맞습니다.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일단 3나노에서 완전히 승부수를 던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BM4하고 약간 기시감이 들죠. 그래서 3나노를 TSMC보다 먼저 양산을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먼저 시도를 했는데 그게 성능도 별로였고 수율도 별로였고요. 그리고 빅테크 고객 유치하는 데도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1분기 2조 5천억 적자의 원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2나노부터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2나노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2나노로 처음 만드는 칩이 삼성의 이제 엑시노스 2600이라는 자사 칩이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엑시노스 지난번에도 그 별로 그 뭐 발열 문제니 뭐니 뭐 성능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른가 봐요. 분위기가 평들이 좀 다르던데요. 네, 일단 그
삼성 내부에서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노이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액시노스 2500대하고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5월에 중간 인사로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정말 빡세게 굴렸거든요. 네, 올드 보이잖아요. 전영현 부회장은 2013년에 메모리 사업부장 하신 분이니까 그 옛날 스타일로 막 굴리니까 이게 어떻게든 또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보면 품질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엑시노스 2600이 최근에 이제 벤치마크나 이런 그 데이터들이 조금씩 유출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꽤 괜찮게 나오고 있고, 나오는 이야기는 내년에 갤럭시 S26에 채택이 됐는데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기본 모델 있고 플러스 모델 있고 울트라 모델이 있는데 엑시노스 2400은 갤럭시 S25, 24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갤럭시 울트라는 항상 그거였어요. 철옹성이었어요. 왜냐하면 퀄컴이 항상 그리고 맨날 스냅드래곤 맞습니다. 그거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죽하면 삼성 내부에서도 자기네 칩을 안 쓴다 막 이거 비아냥거리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직까지 확정적이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갤럭시 S26 울트라에 엑시노스 2600이 쓰인다. 지금 이게 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이제는 거의 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삼성전자에 지금 좋은 그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럼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금 10만 전자인데 사실 과거에 그 물렸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투자자 관점에서 그래도 살만한 그 어떤 단계라고 보시나요? 일단 대형주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일단 지금처럼 뭔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건 11월 중순까지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업사이드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시장 수급을 주도하는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더 채워야 돼요. 외국인들이 뭐 국내 대형주를 더 사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약간 조금 더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저는 들어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룸은 있는데 그동안 이제 막 가파르게 올라온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어떤 기울기는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네네, 필요하다. 조금 이제 뭐 조정이든 아니면 완만해지든 요거는 이제 좀 기대 수익률을 좀 이제 좀 낮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꽉 쥐고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20년 만에 찾아오는 유동성 대폭발 해입니다. 돈이 몰리는 방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8주입니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 클래스 대세 상승 수익 실험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에 의거한 수익 실현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장기 전망이 담긴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 총 8주 동안 투자를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저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